안녕하세요. 범바람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준발 충격, 브라질 통화방어에 무려 12조 원 시장 개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흥국 통화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달러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추락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브라질 통화 가치 단위가 헤알화라고 하는데 11월에서 12월 사이에 4.85에서 6.15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 당연히 브라질은 경제적인 어떤 비상, 깜빡이가 깜빡깜빡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헤알화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죠.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근데 무려 인플레이션이 10.74%나 찍는 엄청 어마무시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달러 등설에 밀려가지고 헤알화 자체의 어떤 통화 가치 자체가 상당 부분 쓰레기가 될 가능성도 아주 많게 보이고요. 인도 역시도 지금 안심할 상황이 못 되죠. 루피화인데 83.20에서 85.34까지 또 급격하게 치솟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피 역시도 인도의 준비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5% 가까이 찍고 있네요. 그만큼 신흥국 자체의 통화 가치가 지금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완전히 뚝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 신흥 강국에 속하지는 않고 거의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흥국이 처해 있는 통화 가치의 하락보다 더 골이 깊은 그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점 1452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하는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어서 1449원 정도로 지금 찍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1월 되면 충분히 1500원 선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원화 가치도 지금 거의 떡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문가들은 신흥국 통화 약세의 배경에 미국 달러의 강세가 있는 만큼 중앙은행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어려운 결정에 직면을 했다는 얘기죠. 1450원대 환율, 국내 당연히 물가는 2달 연속 오름세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환율 급등에 있어서 자극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물가일 수밖에 없는데 한은이 20일 날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1% 오르면서 4개월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르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도 반영이 되고 천정부지로 물가 체감도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한은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 지수 요약분을 보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에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농림수산품이 천정부지로 오르다가 전월 대비 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공산품,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 서비스에서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국내 공급 물가 지수도 우리나라가 중간재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인데 계속적으로 전월 대비 상승 모드로 가고 있고요. 원재료, 최종재까지도 상승 궤적을 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가 자체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나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환율 가치의 하락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농림수산품이 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반대적으로 공산품이 좀 안정적인 모습 보이다가 전월 대비 0.9% 상승한다는 이 모습. 그러니까 수입 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환율 자체가 다운이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 상승, 고로 소비자 물가 그대로 직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국내 물가의 어떤 비상이 걸린 모습과는 반대로 미국 어떻습니까? 미국 역시도 PCE 물가 지수 전년 대비 2.4% 올랐다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안 나빠. 결국 시장이 안도할 수 있는 수준, 그 예상치 밑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를 보시면
뭐 계속적으로 오르는 추세를 가지고 있어요. 뭐 제롬 파월이 지난주 미국 기준금리 상당히 매파적으로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4회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2회로 축소할 만큼 이제 고용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것 때문에 나스닥, 뭐 다우, S&P 500 뭐 떡락을 하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다는 그 이유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었습니다. PCE 지수 10월 반등한 데 이어서 11월도 올랐다. 그러나 예상보다 상승폭이 낮아서 시장은 안도했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수급 심리랄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상당 부분 긴장하고 있었는데, 뭐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해서 나오는 바람에 어느 정도 좀 안도하는 분위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뉴욕 증시는 산타랠리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죠. PCE 선방의 고무가 되고 있어서 동반 상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엑소더스, 어떻게 해서든 국장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어떤 급박한 마음이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죠. 심지어 뭐 물가까지도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일 큰 문제는 외자가 지금 빠져나간다는 거. 외인 하루에만 8천억 정도의 매도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 하락폭은 당초 예상치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위기란 얘기죠. 이렇게 지금 시중에 자금 자체가 제대로 돌지를 않으니까 뭐 부동산 시장 그동안 대출 얼마나 잘 내놓으셨습니까? 저금리에 시중은행이 쫙 대출 깔아줬는데 그 융탄자 같이 깔아준 그 위에서 도도하게 걸었던, 정말 자금을 어마무시 때려서 고점의 아파트 잡아서라도 그 고점이 더 고점, 그 고점 이상으로 그 고점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그런 분들 후회 막심이죠. 대출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13만 건에 해당되고 있어요. 이 수치는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경매 시장 폭발하게 생겼습니다. 고스란히 뭐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뭐 그대로 현장 지수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죠. 2024년 하반기에도 뭔가 극적으로 올라설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을 사줄 사람이 없어. 사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호가 가격 계속해서 고점에 물려가지고 버티고 있겠습니까? 일일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처참하게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매가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1,000만이 사는 서울에서 매매가 따랑 2건이야. 이건 무슨 동네 복도방도 아니고 결국은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까지 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최근 하락 아파트 한 달 거래로 찍어 본다면 뭐 의왕시, 성남시, 고양시, 하남시, 광명시, 용인시 골고루 다 거의 뭐 5억 이상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 굉장히 거래가의 하향 파이가 굉장히 커져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 굉장히 심각하게 집값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폭락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 역시도 마찬가지죠. 송도, 대부분 뭐 송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 위주, 청라, 뭐 여기도 뭐 신축 아파트 쫙 깔려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권과 비슷한 하락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6억 이상 빠지는 데도 많고 5억 이상 대체로 빠지는 부분도 많죠.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뭐 늘 언제나 하락장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축 아파트인데 역시 하락폭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휴직으로 지금 떨어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리스크가 거의 뭐 하방 압력 중에는 뭐 이전에 뭐 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할 가능성 많은데, 여전히 뭐 서울 신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서울 불패론, 뭐 이게 기본적으로 매수 심리에 깔려 있는지 둔촌주공이 하루 만에 228억 대출을 땡겼어요. 와, 어마무시하죠. 그것도 이금융권에서 해줬어. 지역농협에서. 아니 이금융권 지금 뭐 대출 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역농협이 완전히 돈을 푸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입주 첫날 거의 뭐 220억 정도의 자금이 풀렸다는 얘기고, 잔금 대출 수요가 최대 8조 원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빚잔치 하자는 겁니까? 돈잔치 하자는 겁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의 가치, 그 아파트의 가치가
이 대출을 집행한 그 액수보다 훨씬 밟고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지금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출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다 휘발유 뿌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성냥불만 탁 끄면 완전히 그냥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다는 얘기죠. 뭐 연체율이 지금 2배 급등하는 이금융권 그런 상황인데, 금융당국에서도 뭐 정비의 착수에 들어갈 만큼 그런 엄청난 부채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금융권이 달라붙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출 자금을 대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금리 부분 상당 부분 올라갈 겁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채 10년물 벌써 뭐 4.5%인데 다음 주 연말 지나서 1월까지 가면 거의 5%에 진입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대로 지금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끌어올릴 그런 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뭐 대출 뭐 풀어서 금리를 낮춘다 해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금리는 너무 높아요. 그래서 관망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전세 대출도 뭐 푼다 하지만 당분간 관망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만큼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전북의 대표 건설사로 있었던 제일건설이 7억의 어음을 막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되고요. PF 위기가 본격적으로 현실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산 대표 건설사마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뭐 230억 PF 어음 못 막고 결국 부도에 들어간 신태양건설, 이렇게 지금 지방건설사가 PF 위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부도를 못 막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급진원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소비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아파트 시장, 이게 선순환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 한국 부동산 시장은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부동산 속설 여지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가장 변동성이 큰 시대를 맞아서 이게 동시에 추락하는 양상 보이고 있어요. 결국 아무런 생각 없이 아파트 사서 눌러 앉는 것이 장땡이다 라는 생각들, 이거 어찌 보면 가장 큰 손실의 위험이 그대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지 마셔야 돼요. 대체로 내년 부동산이 오른다는 속설, 거의 고점에 물릴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고점에 물리면 유턴할 기회도 없어.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저공비행해야 할 시점,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환율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이 환율 폭등에 의해서 물가 부분 상당 부분 더 올라가게 생겼고요. 이로 인해서 뭐 구매력 감소 당연히 이어지겠고, 부가가치가 가장 큰 아파트 시장 당연히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통적으로 부동산 궤적에 대해서 전망하는 그 모든 해석들은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미국발 금융구조의 대변화, 그리고 수출 가도의 엄청난 이 요동치는 혁명적인 변화에 의해서 완전히 기존의 전통적 자산시장은 엄청난 내용을 겪을 정도로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붕괴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 오빠 한번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